모서리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확인. 여기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쪽에. 그럼 이 선을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선을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점하고 얘를 연결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속이 딱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그 다음에 바닥은 어떻게 돼, 바닥?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 34라고. 치수 뽑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모서리 끝점에서부터 요 거리가 얼마라고요? 34.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리브 한번 작업해보세요, 리브. 자, 리브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거 안 된다 그러네? 안 된다 또 여기죠? 알람 떴어요, 바로. 체크하자마자. 자, 이렇게 알람 뜨면 제가 어떤 걸 수정하라고 했죠? 기억나요? 제가 아까 알람 떴을 때 리브는 어디 쪽을 더 그려달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뭔 말이냐? 여기를 더 그려달라,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더 추가로 그려서 다시 한번 리브 작업 해볼게요. 다시 스케치 편집 가시고, 여기 선을 더 그리세요.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여기 연장해서 들어가 주시고, 너무 길게 들어가면은 이쪽에 또 가사 받으니까 안에 구멍 쪽에 적당히 집어넣으세요. 안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종료. 자, 여기 선 보이시죠?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간 거. 그 상태에서 다시 리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되죠? 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얼마 여기는? 6mm입니다. 6. 12mm인가요? 12mm. 근데 저 12mm? 12mm 넣어보세요. 12mm가 맞긴 한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12mm 넣으시고 확인.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깔끔하지는 않다. 그죠? 여기 깔끔하지가 않네. 그러면은, 얘를 더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데. 하여튼 이건 넘어가요.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보강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 우리가 수강생분 한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다른 분한테는 제가 못 알려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만 하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되셨나요, 혹시? 됐어요? 다 됐죠? 다 됐으면 스케치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숨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께가 이제 12mm잖아요, 기자. 12mm. 근데 이게 12mm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 자, 검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검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곡선, 곡면, 해석이라는 단어 보세요. 해석? 자, 해석 눌러주시고요. 측정이라는 단어 측정. 맨 첫 번째 아이콘. 눌렀나요? 그 상태에서 여기, 요 측벽면 찍으시고 반대쪽 측벽면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거리가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와요? 거리. 최소 거리가 얼마 나와요? 12 안 나와요? 12? 여기? 그러면 잘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좀 해주실래요? 여기 한 C3 정도 못따기 해주세요. 못따기 C3. 여기 못따기 C3 정도 주시고, 못따기 하는 게 훨씬 이쁘죠? 못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되셨으면은 이제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것도 각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거죠. 리브.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리브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통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통형일 때만 리브 작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른쪽 거는 지금 일반 이제 수직면 개념이라 아마 리브 작업 잘 될 겁니다. 한번 진행해 주시고. 자, 새로 만들기 가가지고요. 우선 얘는 등각 9가 되겠어요. 등각 9. 우선 도면대를 그릴 거예요.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확인. 자, 이번엔 주로 이제 대칭복사라는 걸 활용해서 할 거예요. 대칭복사. 얘도 마찬가지 대칭복사 개념으로
정면들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대략 이런 모양이죠. 대칭복사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띵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밑에 치수 같은 경우에는 85 나누기 2 하면 되겠네요. 85 나누기 2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52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52 나누기 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에는 42네요. 최고 높이가. 그 다음에 옆에 단차는 10mm.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요, 얘를 대칭복사해야겠죠. 대칭복사는 거기 스케치에 영역 가셔가지고 여기 곡선, 그러니까 대칭곡선, 그래서 단일 곡선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 여기 오른쪽 수직 라인 잡아주시고 확인하시면 대칭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파이 40짜리 원을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파이 4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D는 40. 다 됐으면 자르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돌출하실 때도 대칭으로 돌출하시는 게 편해요. 스케 종료하시고 돌출. 모양 자체가 또 대칭이잖아요. 한쪽으로 돌출시키지 마시고 여기 한 개 가시게 되면 시작의 값을 눌러서 대칭값.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40이니까 21이 되겠네. 21. 한쪽 방향 21씩 해서 토탈 42가 나오게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형상 자체가 대칭일 경우에는 작업 평면을 가운데다가 스케치를 가운데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모델링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해석에 측정 가셔가지고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측정하시면 되죠. 42가 나오죠. 그럼 잘 된 거고. 그럼 이제 스케치를 숨겨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그러니까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18에 20으로 잡혀 있네, 지금. 18에 20. 그래서 걔를 우선 그려놓고 도출 컷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홈에 스케치 가셔가지고요. 여기 작업 평면은 여기 XY면 잡아주시면 되겠고, XY 확인. 마찬가지로 여기 사각형 명령어 있잖아요. 사각형 명령의 세 번째 걸 이용해서 이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가로가 20에 세로가 18이에요. 이 가로가 20, 세로가 18 잡아주시고, 그다음 위치는 센터 개념이니까 이 위치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냅두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자, 마찬가지로 밑에 사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값을 한 10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빼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산적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 보강대랑 그 다음에 원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얘를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할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다 하신 분들은 이거 따라해 주세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하여튼 보기 어서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선 그 원을 하나 여기 그려가지고 도출컷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 가셔가지고 여기다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왼쪽 중간에다 원을 하나 그려야겠죠. 파이는 알파이니까 16파이. 16파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속이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돌출 컷 들어갑니다. 스케치 종료, 돌출. 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그 다음에 한 10 정도 치면 되겠죠. 10.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해서 한쪽을 커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평면 가운데 거 있잖아요. 자, 보는 방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측면이 되겠네. 우측면.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 우측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왼쪽에다 대각선 하나 거주시고, 대각선은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겠네. 그 다음에 치수. 치수가 안 나왔어요, 기자? 치수가 안 나왔네? 여기 일치되나봐요, 이렇게 라인에. 그럼 라인이 일치가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겠네, 8. 자, 8mm만큼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요 모서리와 요 점의 거리는 8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부속이 들어갔나요? 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을 그려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리브 작업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경계에 걸려가지고 한번 해볼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나오네요. 얘는 생각보다. 그래서 6mm 값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R이랑 보강대까지 작업을 완료합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 반대쪽 대칭복사 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반대쪽 대칭복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가시게 되면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대칭 특징 형상. 대칭 특징 형상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우선 여기 리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까지 같이 선택하세요. 스케치, 리브는 스케치까지, 모델링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선택해 주시고, 총 3개. 그래서 리브 모델링, 그 다음 리브 선, 그 다음에 여기 원 커팅된 것까지 3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휠 중간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서 작업평면은 여기 요 데이터 가운데 있는 XZ죠, 정면. 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팅 및 보강대가 나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 끝났으면 스케치 숨겨주시고, 스케치 숨겨주세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안에 이렇게 작업할 이제 가공을 실제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걸 만약에 머신센터에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R이 들어가야 돼. R. 못해도 R은 뭐 3, 4 정도 들어가 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R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R이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를 마무리 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 가시게 되면 이게 진짜 각진 이런 모양도 있어요. 각진 모양.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각진 모양 같은 경우 실제 가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이럴 때는 이제 뭐를 쓰냐? 와이어 커팅기라는 장비를 써요. 와이어 커팅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형 쪽에 종사하시게 되면 장비 같은 걸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흔히 보는 장비가 이제 와이어 커팅, 그 다음에 방전기라는 걸 많이 봐요. 이 두 개의 장비는 주로 이제 전기의 힘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이제 서로 만나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합선이 나죠. 일명 합선이 되면 그때부터 열이 발생해요. 열 갖다가 이 셀을 녹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와이어 커팅이라는 기계를 여기서 따냅니다. 따내고 나서 이제 랩핑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 알고 계세요. 다 됐으면은 이제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은 뷰에 객체 디스플레이 편지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 색깔 입혀주시면 되겠어요. 색깔 다르게 입력하라고 했어요. 같은 색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르게 따로따로. 그리고 글씨 새겨주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장 끝내시면 되겠고,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자, 저 같은 게 등각 10이 되겠네요. 등각 10.
그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보는 방향을 맞춰줍니다. 자, 정면 스케치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반띵만 그리라고 했죠. 그럼 반띵 모양은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Z 눌러주시고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수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게 수평 구석, 수직 구석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석을 따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기입하시면 돼요. 치수는 6파이, 7파이, 그 다음에 M10이니까 6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D 엔터, 그러니까 D 눌러주시고 치수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6, 그 다음에 7, 그 다음 마지막 6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경값을 다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길이값 넣어줄 텐데 우선 전체 길이가 79예요. 전체 길이가 79. 그 다음에 왼쪽에 단차 수평 거리는 52. 그리고 오른쪽에 단차 거리는 20이 되겠네요. 20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대략 만들어줍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명령어 가셔야 돼요. 회전 명령어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선택해 주시고, 자, 벡터 지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맨 아래쪽 수평선이에요. 아래쪽 수평선 찍어주시면 회전 명령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1차 모델링을 완성시켜 줍니다. 자, 이제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 못하기는 왼쪽에는 C 0.5, 오른쪽에는 C 1.2네요. 그죠? 자, 못하기 명령어 눌러주시고 왼쪽에는 C 0.5 적용. 그 다음 오른쪽에는 C 1.2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자, 그래서 못다기까지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그 회전시키기 위해 했던 도형 있잖아요. 요건 숨기세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시고. 숨길 때는 여기 보세요. 숨길 때는 이 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떠요. 아이콘 뜨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숨기기 그 아이콘이 있어요. 또는 뭐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 걔를 누르셔가지고 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사를 이제 진행해 볼게요.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프트웨어마다 이제 이 나사 기입 방식이 다른데, 제가 예전에 쓰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주로 입히던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NX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나사를 구현하는 그런 모델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사를 만들 거예요. 자, 나사 만드는 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은요, 자, 여기 이제 그 더보기 기능 아시죠? 우리 아까 그 대칭 복사했던 그 명령어, 또 리브라는 명령어 할 때 썼던 그 더보기 그 명령어 눌러주시고, 영역 눌러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스레드라고 있어요. 스레드 어디 여기 있습니다. 설계 특징 영상의 스레드. 스레드라는 게 나사라는 뜻이죠. 스레드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네. 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레드 유형과 심볼과 상세라는 게 있어요. 자, 심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보기엔 잘 안 써요, 사실 심볼은. 그래서 우리 이제 상세라는 거를 이제 넘어가서 쓸 건데, 자, 상세 체크해 주시고. 상세 체크해 주셨나요? 네. 또 단순하죠? 더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우선 외경면 찍으세요, 여기. 오른쪽에는 외경면 클릭. 나사면을 클릭하셔야 돼요. 나사면 클릭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면 찍으세요. 시작면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나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단면 찍으세요. 단면 클릭. 그럼 요렇게 뜰 거예요. 뜨나요? 네.
자, 화살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바깥쪽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역스레드 축 눌러주세요. 역스레드. 바깥쪽 나와 있을 때 역스레드. 바깥쪽 안 나와 있을 때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외경이 몇